안녕하십니까. 툭툭 재무해설연구소의 대표 재무해설가 정영래입니다. 오늘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자산 중 비상자산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적인 자산 중에 비상자금이 가지는 의미는, 만약에 비상자금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라면 우리가 이제 재무 목표 자체를 달성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장사를 시작하면서 장사 미천이 부족하거나 갑자기 이제 장사가 부진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이런 자금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비상자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올바른 재무 설계만이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무 설계를 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은 이름 짓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름인 이제 비상자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상자금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재무 설계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설정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재무 설계의 원칙은 우리가 이제 정확히 이제 재무 목표, 우리가 이제 이 이제 비상자금이라는 재무 목표를 정확히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달성 기간을 얼마만큼 정도의 시간에 나는 달성을 할 거고, 얼마만큼의 이제 비상자금이 필요한지 이 재무량을 정하는 이런 순서로 우리가 재무 설계를 해야 되는 원칙이 있다라고 한번 말씀드렸고, 우리가 첫 번째 했던 재무 설계도 어떤 목적 이제 설정하는 원칙이 정확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구체적이고 우리가 이제 수치화할 것이고 현실 가능해야만 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올바른 재무 설계가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를 이제 대비해서 필수적인 자산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볼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우리 부부 모두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맞벌이 부부인 경우는 대부분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지만, 외벌이인 경우는 보통 이제 그 소득 주체만 대부분 이제 들어가 있고, 배우자는 이제 보통 이제 공적연금에 가입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나중에 노후를 매우 불안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이제 임의 가입이라도 반드시 실천을 하셔야 된다는 이런 내용을 한번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건강보험료는 내고 있지만, 그 건강보험료 이외에 이제 어떤 병원비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료 실비보험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 요거 꼭 좀 준비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뭐 인정하라는 내용 중에 우리가 안 아프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는 것보다는 아플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질병보장자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안 아프면 좋겠지만 우리가 아플 때를 한번 대비하는 것도, 큰 이제 병원비가 발생해서 우리 집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다 겪게 됐을 때, 이럴 때를 대비하는 질병보장자산도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전에 말씀드린 국민연금이나 의료실비보험이나 질병보장자산이나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이상 말씀드릴 뭐 연금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이제 멋진 재무계획을 잘 세워놨는데,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비상자금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상자금이 과연 내가 이런 멋진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하는데 이 비상자금을 같이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 비상자산이 내가 과연 1년 내에 확보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예라는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지금 즉시 재무계획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니오라는 대답을 하신다면 비상자금 계획부터 세우신 다음에 이런
새로운 우리가 원하는 재무 계획들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사실은 꼭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대부분 저축을 실패하는 원인은 젊었을 때는 이제 비상자금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우리가 늙어서는 이제 준비할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저축에 대해서 이제 막연하게 저축을 시작하는 거고, 이제 막무가내식으로 이제 저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작정하거나 계획이 없는 이런 저축들을 실행을 하다가 보니 우리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노후에 제대로 된 저축을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행복한 노후를 담보할 수 없는 이런 이제 허망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축을 실패하는 원인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여유가 생기면 해야지라는 생각, 또 자녀가 크고 나면 해야지 뭐 이런 생각, 또 하루하루 이제 미뤄온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도착을 해보니 우리가 노후를 막 앞두고 있는 이런 이제 은퇴 시기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를 한다면 올바른 재무 설계를 실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재무 설계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하나의 이제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이제 30대의 맞벌이 부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이제 기간 동안 얼마만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재무 목표를 내 집 마련이라고 이제 우리가 설정을 했고 한 10년 정도 기간 이후에 내가 이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4억 정도의 집을 어느 지역에 4억 정도의 집을 구매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4억을 전체를 10년 안에 다 모으는 것은 너무 벅찬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200만 원 정도를 내가 이렇게 매월 적립을 하게 되면 10년을 모으게 되면 이게 2억 4천만 원 정도 되겠죠. 원금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자 가산이 되고 나면 2억 5천에서 2억 6천 정도의 이제 자산이 준비가 될 텐데 나머지 금액은 내가 대출을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야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안을 설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필수적인 이제 보유 자산 중 첫 번째 해당되는 이제 비상자금 마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비상자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정 경제를 이제 운영함에 있어서 비상사태, 즉 이제 부모님이 중대한 질병이 발생하거나 자녀가 이제 갑자기 유학을 결정하게 되는 이런 이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제 기존의 재무 계획들이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이제 가정 경제에 원활한 유지가 가능하게 해주는 자산을 우리가 이제 비상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상자산은 얼마만큼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무 이론서에 보면 이제 월 평균 이제 생활비 여기에는 우리가 관리비, 통신비, 식생활비, 보험료, 저축금액 모두 포함해서 내 월 평균 지출 금액에 대해서 맞벌이인 경우는 3개월치 정도를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며 우리가 이제 외벌이인 경우는 6개월치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재무이론서에 명확하게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월 평균 200만 원이라면 6개월치라면 1200만 원이 해당되는 거고 3개월치면 6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벌이든 맞벌이든 간에 이 정도의 자산은 항상 비치를 하고 있어야 집안의 어떤 이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경제적 위기를 쉽게 원활하게 넘길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상자산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비가 한 1,8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연금으로 한 1,800만 원 정도를 이제 적립하고 있고, 우리가 보험료 납입한 게 한 900만 원 정도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비상자산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면 결국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연금이나 보험을 해지를 해서 우리 부모님이 병원에 있는 이런 상황을 1차적으로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저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되지라는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돈은 쓰기 위해서 버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돈을 모으기 위해 보낸 5년의 세월은 우리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5년의 세월이 가진 가치는 바로 엄청난 돈이라는 사실을 다음 도표를 통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시간의 가치를 재무적 양으로 따져본다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20대 때 연금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0대 때 연금을 이제 우리가 이자는 2.5% 정도 되고, 이제 매월 20만 원씩을 적립을 해서 10년간 모아봤더니 원금이 2,400만 원이 됐을 것이고,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쳐본 금액이 2,730만 원 정도가 됐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시점에 앞전의 예시처럼 부모님이 중대한 질병이 발생을 했다면 내가 이 돈을 해지를 해서 병원비로 사용을 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단순하게 이제 금액을 2,700만 원을 이제 소비했다라고 잃어버렸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먼 훗날에 내 재무량은 2,700만 원이 아니라 이제 6천만 원을 잃어버린 꼴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20대 때부터 60대까지 꾸준하게 내가 노후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40년간 20만 원씩을 적립하면 원금은 9,600이 될 테고,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친 노후 준비 자금이 1억 6,500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전 예시처럼 내가 20대 10년간 모아놨던 2,700만 원을 소비하고 30대부터 내가 다시 모은 금액은, 이제 30년간 모은 금액은 원금은 7,200이 될 테고, 이제 실질적인 이자와 원금을 합해본 금액은 1억 700이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내가 잃어버린 돈은 2,700이었지만 우리가 30년과 40년 사이를 이렇게 양쪽을 비교해 보면 결과적으로 6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비상자산의 준비가 엄청나게 우리가 재무계획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상자산 운영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상자산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재무계획 실천 과정 중에 급작스럽거나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하고자 만들어낸 자산입니다. 이렇다면 우리는 이 비상자산의 기본적인 원칙은 안전자산 위주로 이런 저축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금리나 수익률을 따져가면서 이렇게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사실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비상자산은 수익성보다는 우리가 안정성에 어떤 목표를 두고 운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울리는 자산은 은행이 보통 운영하고 있는 예금이나 적금 이런 것들이 해당될 테고, 초단기 자금들을 운영하는 MMD라든가 이런 자산이 해당될 테고, 우리가 투신사가 운영하고 있는 MMF, 그 중에 국공채를 위주로 하는 이런 MMF 자금들을 운영하는 게 가장 올바른 자산 운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